1951년 2월 9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군비 소탕 명목으로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국방부는 후방에 흩어져 있던 인민군 병력과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했고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9연대와 제13연대, 제20연대를 이하부대로 두었다.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 일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역에서 작전을 벌였다. 거창 사건은 토벌작전의 제4기에 해당하는 195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이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반격을 개시하자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거창군 신원면은 국군의 서울 탈환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거창경찰서는 1950년 9월 27일 수복되었지만 신원지서는 11월 5일이 되어서야 경찰이 복귀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개입해 정부가 일사후퇴를 한 후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적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창군 신원면 일대는 국군과 경찰이 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할 무렵이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개념은 견벽청야인데 이는 최덕신 사단장이 제시한 것이었다. 이 작전은 군이 꼭 지켜야 할 전략 거점을 점령한 후 군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확보하거나 인력과 물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산간 벽촌에 물자를 옮기고 가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제9연대장 오익경으로부터 사단의 작전 개념을 구체화한 작전명령 제5호를 지시받은 3대 대장 한동석은 1951년 2월 5일 작전에 들어가 신원면 일대로 진격했다. 3대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신원면을 수복한 후 인근 지역인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로 전진했는데 2월 8일 신원지서가 빨치산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다시 신원면으로 들어와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2월 9일 청년마을에서부터 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2월 10일 대대는 덕산리 내동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과정리 면소제지로 이동해 대현리, 와령리, 중일리 마을에서 가옥에 불을 질러 태우고 가축과 양식을 강탈했으며 주민들을 과정리로 몰아가던 중 날이 저물자 주민 100여 명을 탄량골 하천 계곡에서 학살했다. 군인들은 2월 11일 와룡리, 대현리, 중일리 일대 마을 주민 1000여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모두 모이게 한 후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공무원 가족을 돌려보내고 다음날 517명을 박산골에 끌고 가 총살했다. 당시 총살당한 주민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에서 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성별 남자 327명, 여자 392명으로 총 719명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 피난국회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회의를 비공개로 요청한 후 거창 사건을 공개했다. 국회는 신중목 의원의 보고 이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방, 내무, 법무장관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내 재반사항에 대해 거창 사건이 해외에 보도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조사해 시정케 해달라는 서한만을 보냈다. 다음 날 제55차 본회의에 출석한 장면 총리와 조병옥 내무장관, 김준현 법무장관, 신성무 국방장관은 거창 사건의 진상을 둘러싸고 각각 엇갈린 보고를 했다. 한편 거창 사건이 국회에 알려지기 전인 1951년 2월 26일 신성무 국방장관은 헌병사령관과 경남경찰국장 등을 이끌고 비공식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내무부는 장영복 경무관이, 법무부는 김준현 장관의 지시로 부장급 검사 2명이 각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부의 조사 내용은 모두 달랐다. 국회는 각 부의 보고가 다르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1951년 3월 30일 본회 의결을 통해 거창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거창사건 특별조사위원회와 내무, 법무,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1951년 4월 1일 오후 3시 조사단은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내무부 차관실에서 위원회 조사단 활동에 따른 재반 문제를 논의한 후 1951년 4월 3일 신원면 사건 현장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 조사단은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 계곡에 공비를 가장한 군인들의 총격으로 거창경찰서로 되돌아왔다. 경남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은 매복한 구연대 수색 중대 40여 명의 병사들에게 공비로 가장해 국회 조사단이 올라오면 사격은 하되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조사단은 거창경찰서에서 행정부 조사관과 국회 조사관이 선정한 한동석 대대장을 비롯한 거창경찰서장과 형사, 신원면장, 그리고 신원면 현지 주민 등 모두 12명에 대한 증언조사를 벌였으나 김종원 대령의 방해로 사건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국방부는 조사단에 대한 위장 공비 사건으로 국회의 압력에 직면해 1951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창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 법무, 내무장관을 사직토록 했다. 국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결국 신성모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1951년 5월 7일 이계붕을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국방장관이 이계붕으로 바뀐 뒤 헌병사령부는 5월 하순경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대대장 한동석은 1951년 5월 28일 구속되었고 이어서 오익경과 3대대 정보장교 이종대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수사가 계속되었다. 군검찰은 오익경과 한동석, 3대대 정보장교 이종대를 기소했고 제1차 군법회의가 1951년 7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하였다. 김종원은 군법회의가 진행 중이던 9월에 국회 조사단 피습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수사와 기소를 거쳐 군법회의가 열렸고 심리 끝에 1951년 12월 16일 선고 공판을 열었다. 강영훈 재판장은 김종원 피고의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 구형을 선고했다. 구연대장 오익경은 살인죄와 군무불신임 초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를 선고받았다. 3대 대장 한동석은 살인죄와 군무불신임 초래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이종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들을 1년도 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특별 사면했고 특히 김종원은 경찰의 간부로 다시 등용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민주화된 시기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났고 유고를 한 곳에 모아 봉분을 만들고 위령비를 세웠다. 유족들은 1951년 2월 사건 발생 당시 신원면장이었던 박영보를 잡아 실신시키고 생화장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한은 깊었다. 1960년 4대 국회는 거창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형식적인 피해 신고 접수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학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구제 조치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이듬해 5.16 육군 사정변으로 인해 모두 좌절되었는데 유족들이 박산골에 세운 비석은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정으로 조여져 땅속에 묻혔고 유해는 흩어졌다. 거창 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배상이 전무해 거창 사건 배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창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87년 민주화가 성취되고 유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6년 관련 특별법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사망자 피해 유족을 확정하고 거창군 내에 위령시설을 설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군과 경찰의 가해와 민간인 피해는 언론 보도와 유족들의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나 1951년 군사재판과 1960년 제4대 국회 조사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명예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창 사건은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 하에서 진상이 은폐된 채 묻혀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가 피해자 인정과 명예회복 조치로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조사한 적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많은 민간인 학살처럼 이 사건 역시 군이 작전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집단학살로서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거창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이들 사건이 70주년이 됐지만 유족들의 염원인 배보상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이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거창 사건 배상법은 거창 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과 박정희 독재 정권은 국민의 목숨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국민들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고 천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이들과 똑같은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은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학살뿐이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광주 5.18 학살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도 전두환과 이명박, 박근혜를 흠모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12명 이상의 검사, 판사를 이끌고 설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바로 알고 대통령을 잘 가려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에 대한 규명과 명예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나라는 무엇하고 있는지 정신들 차리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과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